자, 지금 이제 타이머 쪽에 이제 타이머 함수라고 해서요. 226페이지 밑에 보시면 set time out이라는 함수가 있고 set interva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형식의 문제 보면 이제 앞에 첫 번째 매개 변수 값으로 함수가 오죠. 그러니까 함수를 시행하는데 매개 변수 값으로 함수를 던져준다. 이게 콜백 함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제 함수를 첫 번째 매개 분수 값으로 주고 이게 이제 실행할 함수입니다. 타이머를 걸어 놓고요. 시간이 특정 시간이 되면 실행할 함수를 매개 변수 값으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타이머니까 시간 값을 줘야 되죠. 밀리초 단위로. 그러니까 밀리초 단위이기 때문에 1000밀리초가 1초입니다. 1초를 1000등분을 해놓은 게 밀리초거든요. 그래서 1초 뒤에 뭔가를 실행해라 라고 하면 밀초 단위이기 때문에 1000을 주시면 되고요. 3초 뒤에 뭔가 함수를 실행해라 라고 하려고 그러면 3000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0.5초에 이제 1.5초 뒤에 실행하도록 한다 그러면은 1000 대신에 500을 주시면 되겠죠. 1000이 이제 1초니까 500을 주면 0.5초. 그래서 set time out은 일회용이죠. 특정 시간 지나면 한 번만 함수를 실행하고 끝나는 거고요. set interval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벌 특정 이제 시간 간격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함수를 실행해주는 그런 이제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 띄워놓고 다시 한번 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타이머 걸기라고 해서요. 5-2-7 이제 볼게요. 자, 일단 실행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이제 콘솔 창에 출력하는 건데 Alt L5 해가지고 F12번 눌러서 콘솔 창 띄워놓고요. 자, 여기 지금 뭔가 출력 나오죠.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1초마다 실행됩니다 하고 카운터가 됩니다. 그죠? 14번째, 15번째. 콘솔 창이 계속 이렇게 출력이 되죠. 내가 가만히 놔둬도 1초에 한 번씩 뭔가 메시지가 출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지금 이제 타이머 객체를 이용해서 이제 처리를 한 거고요. 위에 좀 작게 이렇게 띄워놓고 실행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계속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 여기 띄워놓고, 자, 위에 이제 보시면, 자, 위쪽에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브라우저 놔두고, 여기 이제 위쪽에 보시면 set time out이라고 하는 함수, 그다음에 이제 set interval이라는 함수 사용하고 있는데, set time out, set interval, 그다음 이제 타이머 객체를 생성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이머 객체를 생성한다. 그래서 요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arrow 펑션, 그러니까 이제 화살표 함수 형태로 이 값을 주는데, 이제 형식은 이제 요 set하면 뒤에 값을 2개 주는 거죠. 근데 요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게 이제 실행할 함수고요. 요 뒤에 게 뭡니까? 뒤에 게 이제 타이머 걸어주는 거죠. 시간값 주는 거죠. 1 곱하기 1000이라고 했는데 그냥 1000이라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1초다 이 말이에요. 1초. 그래서 이제 1초가 지나면은 1초 후에 실행됩니다. 이런 게 이제 실행되는데, 얘는 이미 지나갔어요. 앞에서 1초 후에 실행됩니다 라고 1초 후에 탁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1초 지난 후에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1초 후에 실행됩니다 자체가. 콘솔 찍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set time out은 한번 실행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set interval 있죠. set interval 쓰는데
얘는 함수 바깥쪽에 카운트라는 변수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역 변수죠. 이렇게 하면 함수 바깥쪽에 이제 카운트라는 값을 이제 저기 값을 0을 주고요. 전역 변수 이렇게 선언해 놓고 set interval을 해서 첫 번째 값은 이제 함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간 값을 줬습니다. 타이머 값을. 그래서 이제 1초가 지나면은 요 앞에 있는 이제 요 함수를 이제 실행하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제 에러 펑션 매개 변수 값은 없죠. 없고 소괄호는 비어 있잖아요. 그죠? 매개 변수 값은 없고 자, 중괄호 안에 요 부분을 이제 실행하는데 자, console.log 1초마다 실행됩니다 해서 count라는 변수 여기 그죠? count 변수의 값을 가져와서 count 값을 찍고 번째 이렇게 찍습니다. 지금 요 지키고 있죠. 잘 일식 증가되면서 이렇게 찍힙니다. 그죠? 그리고 한번 찍고 나서 이제 카운트 값을 요 함수 바깥쪽에 전역 변수로 쓰는데 카운트 값을 일씩 증가시킵니다. 한번 실행할 때마다 카운트 값을 일씩 증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1초 지나면 또 요 함수 실행하고 그죠? set 인터벌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계속 실행되는 겁니다. 1초 간격마다 계속.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값이 계속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다시 이제 세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세로 고침에서 처음에 이제 이게 이제 출력이 될 때 요거 1초 후에 실행됩니다 라는 게 1초 후에 딱 출력이 되고요. 얘는 1초마다 1초가 지날 때마다 얘가 같이 실행이 되겠죠. 1초에 실행됩니다 하고 1초마다 실행됩니다 하고 처음에 같이 실행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얘는 출력이 없고 요 밑에 있는 것만 1초에 한 번씩 계속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로 고침 그래서 보면 1초 후에 실행됩니다 1초마다 실행됩니다 그죠? 1초 후에 실행됩니다 한 번만 딱 지키죠. 근데 1초마다 실행됩니다는 여러 번 지금 실행이 되죠. 그래서 타이머 걸어놓고 딱 한 번만 뭔가 함수를 실행하고 싶다 하면 set 타이머 아웃 쓰시면 되고요. 타이머를 거는데 뭐 몇 초 간격으로 계속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set interval이라는 이렇게 이제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그 이제 설명이 227페이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타이머 요거는 지금 이제 타이머 객체 만드는 것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타이머 객체를 우리가 이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시한폭탄 같은 거 왜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시계 디지털 시계가 딱 들어가 있고 그죠? 그래서 뭐 빨간 줄 끊어야 되는지 파란 줄 끊어야 되는지 막 고민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시간이 타이머가 이제 작동이 되고 있는 그 타이머 객체를요 강제적으로 중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메소드는 클리어 타임아웃과 클리어 인터벌입니다. 그래서 요 set 대신에 클리어 넣으시면 돼요. set 타임아웃으로 만든 타이머 객체를 삭제할 때는 클리어 타임아웃 쓰고요. set 인터벌을 가지고 만든 타이머 객체는 클리어 인터벌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삭제를 하는데 그 형식에 보시면 227페이지 하단에 그 표입니다. 클리어 타임아웃과 클리어 타임아웃과 클리어 인터벌인데 필요한 게 타이머 아이디가 필요해요. 타이머 아이디는 지금 이제 여기서는 요 함수 실행하면서 요 객체 실행된 걸 리턴 받은 참조 변수에 이렇게 대입을 안 했죠. 근데 이제 타이머 객체를 중간에 취소시키려 그러면 이런 이제 ID 값, 타이머 ID 값을 저장해 놓고요. 그 ID 값을 가지고 클리어 타임 아웃이나 클리어 인터벌 할 때 이제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타이머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타이머 아이디는 어떻게 얻느냐? 그냥 이거 이렇게 함수 실행하면 set 타임 아웃 하면 리턴 돼요. 근데 리턴 되는데 리턴 값을 안 받았죠. set 인터벌 여도 타이머 아이디 값이 리턴이 되는데 리턴 되는 값 저장 안 했죠. 필요 없으니까 저장 안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필요해서 뭔가 이제 발사 버튼을 탁 누르고 나서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클리어 타임 아웃이나 클리어 인터벌 함수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된 예제가 뒤에 5-2-8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5-2-8 예, 자, 요 이제 코드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스크립트 자 이렇게 나와 있고 let id, let count형 하면 id라는 변수 선언해주고 예, count 변수 선언해주는데 카운트는 이제 0 값을 초급 값을 줬고요. id는 이제 이렇게 선언해놓고 실제 여기서 썼죠. id는 해서 set interval, set interval로 만든 이제 객체 이렇게 객체 만들고요. 예, 객체 이제 그 타이머 id 값을 이렇게 리턴을 받습니다. 리턴들은. 그래서 여기 이제 set interval이니까 예, 요 1초마다 한 번씩 얘를 실행하겠죠. 1초마다 실행됩니다. 그래서 카운트 값이 일씩 증가되면서 그죠? 예. 요 인터벌 set 인터벌 실행할 때마다 카운트 값이 일씩 증가되니까 그죠? 1초마다 얘를 실행할 때마다 카운트 값이 일씩 증가됩니다. 전혀 변수 형태로 카운트 만들어놨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set timeout 해가지고요. 얘는 id 값을 저장하는 게 없죠. id 값을 저장하는 거 없고, 자 set timeout은 이제 예, 이제 실행을 할 때, 자 5초, 예, 5초, 5 곱하기 1000 하면 5초를 의미하죠. 예. 그래서 1000m초가 1초니까 예. 자 1초가 5개 있다 이 말이고 그렇죠? 그래서 5초 뒤에 예, 요 set timeout 한 번만 실행하는 타이머죠. 타이머 개체입니다. 얘를 한 번 실행해라. 뭐 실행합니까? console.log에서 타이머 종료라고 메시지 띄우고 클리어 인터벌 하면서 예, 요 id 값, 예, 요 set 인터벌, 그러니까 1초마다 한 번씩 실행하는 예, 요 타이머 객체의 id 값을 타이머 id 값을 예, 이렇게 넣어서 클리어 인터벌이라고 하면 요 예, set 인터벌로 만든 예, 타이머 객체가 제거가 됩니다. 예, 중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자 컨트롤 예, Alt L5 해서 콘솔 창에서 바로 봐야 돼요. 콘솔 창에 보시면은 자 새로 고침 할게요. 새로 고침해서 같이 볼게요. 1초, 2초, 3초, 4초, 5초 하고 나면 타이머 종료됐죠. 그 다음에 1초마다 실행됩니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초가 딱 될 때 요 예, 셋 인터벌로 만들어 놓은 타이머 객체를 중지시키는 겁니다. 예, 그 중지시키는 거를 한 번만 예, 작동하는 set timeout 요 타이머 객체 5초 후에 딱 한 번만 실행되는 거죠. 얘를 가지고 이제 실행시킨 거예요. 그죠? 타이머가 타이머를 중지시키는데 그죠? 일단 이제 중지시킬 때는 타이머 객체의 아이디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29페이지에 즉시 호출 함수라고 해서요. 함수를 바로 이제 이게 우리 정의해 놓은 그 함수를 바로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이제 코드입니다. 형식에 잘 보면 펑션 키워드 앞에 소갈로 넣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 값 넣는 소갈로 열고 닫고 있죠. 거기 앞에다가 소갈로 닫아버리면 예, 즉시 호출 함수가 되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즉시 호출 함수 예, 229페이지 이렇게 이제 설명이고 하단에 이제 그 형식하고요 예, 설명하고 같이 나오는데 자 즉시 호출 함수 그 이제 설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형식 바로 밑에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HTML 페이지 내부에서 사용할 때 스크립트 태그를 여러 개 사용하고 예, 코드를 입력한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페이지 소스 코드를 보면 스크립트 태그를 여러 번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분수 도움말로 되어 있는 그 옆에 보시면 외부에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내용은 이제 외부에서 라이브러리 가져오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바스크립트 시작 태그 src 속성 사용해서요. 이제 외부에 만들어 놓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이제 지정해서 경로와 발명을 줘서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서버에 있는 것도 서버 주소를 넣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부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이제 뭐 이렇게 여러 번 이제 이렇게 불러오는 거 가능하다. 근데 이제 230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외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땡겨서 이렇게 쓰다 보면 230페이지 상단에 첫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코드가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면 변수 이름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자바스크립트 크게 이제 만들어야 돼요. 좀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이제 n분의 1로 해서요. 팀원들끼리 나눠서 자바스크립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 뭐 자기가 어떤 기능을 분담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기능 만들기 위해서 변수 같은 거 쓸 때요. 본인이 편한 이름으로 변수를 쓰겠죠. 근데 이제 소스 코드를 n분의 1한 소스 코드를 팀원들 거를 쫙 모으면 변수 이름을 다 다르게 쓰면 별 문제가 없을 건데 변수 이름을 동일하게 이제 쓰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30페이지 상단에 거기 보면은 여러 곳에서 사용되면 이름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밑에 예를 이렇게 들어 놓은 거죠. 다른 곳에서 가져온 코드에도 파이라는 이름이 있고 내가 만든 코드에도 파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이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 충돌 문제 발생하는 거를 5-2-9 예제로, 그러니까 요거는 혼자서 개발할 때보다 여러 명이서 소스 코드를 n분의 1 해가지고요 팀으로 이제 개발할 때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let이라는 키워드 배우셨잖아요. let은 var bar하고 해서 그 변수 선언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인데 let을 쓰는 이유가 이 변수를 재선언하는 걸 막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let을 쓰면 좋은 거는 이제 팀으로 작업할 때요. 이제 변수 선언할 때는 우리 var 쓰지 말고 let를 시작하다가 이제 약속을 정해놓고 그냥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소스 코드를 모으잖아요. 그러면 중복 선언한 변수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떠요. 왜? 레스 문법적으로 파일을 여기서 위에 파일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잖아요. 그 밑에서 또 선언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선언한 거 있네 라고 딱 떠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충돌 일어나는 변수를 빨리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교재 230페이지 밑에 설명이 마지막 문단 거 볼게요. 변수가 존재하는 범위를 어려운 말로 스코프 범위, 변수가 존재하는 범위를 스코프라고 하는데 이 스코프는 같은 단계에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충돌이 일어난다. 우리 이제 지역 변수, 전역 변수라는 거 이제 했었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이제 스코프 단계를 변경하는 방법은 중괄호를 사용해서 블록을 만들거나 함수를 생성해서 블록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자,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소스가 있을 때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코드 자체가 그냥 만드실 때 이렇게 충돌이 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파이 값이 있는, 여기 파이 값이 있죠. 그럼 얘를 써야 될지 얘를 써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문법적으로도 충돌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뜨죠. 그래서 얘는 오류가 나는 코드입니다. 코드고 5-2-10 그 얘에서는 자, 여기서는 이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파이, 여기도 파이가 있잖아요. let 쓰면 이 변수 이름 중복 선언할 때 오류가 원래 납니다. 나는데 얘는 블록을 뒤집어 씌웠어요. 이제 블록을 이렇게 뒤집어 쓰면 어떻게 보면 계층 구조에서 한 계층 밑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블록 안에 있는 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변수고 이거는 이제 전역 변수 이렇게 이제 딱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을 사용한 스코프 생성.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지금 보면 이제 위에 파이 3.14라는 파이 값을 가지고 지금 이제 파이 값은 파이입니다 출력하고요. 그다음 이제 블록 안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3.141592 파이 값은 파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파이와 요 파이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 블록 바깥쪽에서
요 파이 값을 출력하면 당연히 요 블록 안에 서는데 요 변수나 이런 것들은 블록 바깥쪽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이 값을 출력하면은 요 전역 변수처럼 요 바깥쪽에 서는 데에 있는 3.14 요 파이 값이 이제 출력이 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정의하는 부분도 여기 블록이 있죠. 그죠? 요 함수 안에서만 사용하는 지역 변수로 지금 쓰는 거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파인데도, 그죠? 블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력하면 3.141592라는 값이 이제 출력이 되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샘플이라는 함수 실행을 해서 파이 값 출력을 하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파이 값 출력하면 얘는 요 블록 안에 있는 거는 바깥쪽에 못 나올 수가 없다 그랬죠. 없어지는 거고, 요도 블록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올 수 없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파이는 뭘 출력합니까? 얘를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Alt L5 라이브 서버 실행해서 콘솔 창에서 이제 결과가 좀 많은데, 얘를 이제 하나씩 보시면 처음에 이제 요 출력한 거 얘가 입니다. 얘가 얘고요. 요 값이죠. 요 값이 출력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블록 출력한 거 얘가 이쪽에 들어가서 출력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요 블록 바깥쪽에 있는 얘는 얘를 가져오는 거죠. 얘를 이렇게 가져와서 요걸 이제 출력 3.24 출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부분, 함수 부분은 정의했다고 해서 실행되진 않죠. 실행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샘플이라고 얘를 이제 호출을 하면, 이렇게 호출하면 얘는 이제 블록 안에서만 사용하는 지역 변수로 이렇게 함수 내에 블록 안에서만 쓰는 지역 변수로 쓰는 데 있습니다. 이 값이 여기 이제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쪽 함수 호출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console.log에서 파이 하면 얘는 아까 제일 위에 있던 거 이거 제일 위에 있던 거 뭐 요 값하고 같았죠. 위에 있던 요 값이죠. 요거 요 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31페이지에 요 지금 이제 5-2-10은 블록과 함수 블록을 사용해서 이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변수명이죠. 변수명이 이제 충돌하는 것을 이제 해결한 예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32페이지에 그 뒷장입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은 즉시 호출 함수 문제 해결하기라고 해서 밑에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과 함수 블록을 사용해서 변수 충돌을 막는 방법은 최신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는 웹 브라우저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최신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하지만 9버전의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9버전의 자바스크립트라는 얘기는 9버전의 브라우저 있죠. 옛날 버전. 예전에 사용하던 9버전의 그 브라우저에서는 9버전의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 해석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자, 그 9버전의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던 var 나오죠. 바나 레슨 둘 다 이제 변수 선언할 때 쓴 거죠. var 키워드는 함수 블록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변수 충돌을 막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옛날 얘기하는 거죠. 예전 얘기하는 거고, 예제가 5-2-11인데 요거 한번 띄워놓고 볼게요. 5-2- 여기 이제 11.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자, 요거는 즉시 호출 함수 사용하던 문제 해결 뭐 이렇게 즉시 호출 함수를 사용하던 문제를 해결했다 해서 최신 문제에서는 즉시 호출 함수라고 해서 요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얘를 코드를 바꾸면
위에 이제 요거는 3.14는 자 변수 자 값을 이렇게 주고요. 예, 3.14 값을 그대로 출력한 거죠. 파이 변수 값을. 그리고 밑에 이제 여기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파이라고 하는 예, 이렇게 값이 있죠.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파이라는 값이 있는데 예, 요거를 이제 즉시 실행되는 그러니까 정의를 해 놓은 거지만 즉시 실행이 되는 함수 형태로 바꾸려면 예, 요렇게 예, 요거 원래 없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요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 이제 함수 이름이 이제 지금 없는데 여기 이제 익명 함수인데 얘를 예,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고 예, 감싸고 예, 뒤에 매개 변수 값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가를 이렇게 주시면은 이제 즉시 실행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자체가 호출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실행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로 예, 얘가 출력되는 거 보시죠. 3.14 출력되고 그 다음에 3.14 이 로그도 출력되는 거. 자 확인 해봐야 되죠. Alt L5 해서 F12번 개발자 도구에서 들어가서 예, 그죠? 네, 여기 3.14도 출력되고 3.14 이 로그도 출력되고 여기 호출한 부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즉시 실행 함수 사용해서 뭐 코드 충돌 같은 게 있을 때 즉시 실행하는 그런 이제 함수 사용해서 이제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원격 모드라고 해서 예. 자, 한번 볼게요. 예. 뭐 예제는 아주 짧게 되어 있는데 예. 5-2-12 예제고요. 예. 233페이지 예. 원격 모드. 요거는 지금 이제 아무런 이제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변수에 보시면 앞에 VAR이든 뭐 렛이든 LET 예. 변수선을 할 때 쓰는 키워드가 없죠. 그 상태에서 이제 로그를 지금 출력을 하는데 Alt L5에서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F12번. 자, 여기 보시면 실행이 되네요. 그죠? 10. 그죠? 자, 10이라는 값을 변수에 넣고 데이터라는 변수에 집어넣어서 데이터 값을 출력을 한 거죠. 근데 그럼 변수선을 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가? 예, 그렇죠. 약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변수선 할 때는 VAR이나 예전부터 사용한 VAR이나 렛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 키워드 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 다음 예제인가? 예, 그 다음 예제 있네요. 5-2-13에 엄격하게 문법을 체크하도록 예. Alt L5 똑같은데 코드는 여기 use 뭐 strict라고 되어 있죠. 자, 개발자 도구 이제 들어가 보시면 에러가 딱 뜹니다. 그래서 요 작은 다운표 안에 첫 번째 스크립트 태그에 시작 태그에 바로 첫 번째 행에 문자열로 예, use strict 예, 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요 밑에 나오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엄격하게 체크하겠다 문법을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스트릭트 넣어가지고 엄격 모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엄격 모드로 예, 이렇게 문법을 체크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유저 스트릭트 이렇게 문자를 하나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에러 나오죠. Data is not defined 해가지고요. 예, 이게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데이터 자 이게 이제 선언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변수로. 그런데 앞에 거 이거는 10이라고 잘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유저 스트릭트를 넣어버리면 예, 이거는 이제 올바르게 실행되도록 하려 그러면 VAR이나 렛을 넣고 실행을 하셔야 요거처럼 요렇게 실행이 됩니다. 됐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F12번. 그죠? 10이라고 다 되죠. 근데 여기 VR이든 렛이든 쓰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면 에러 떠버립니다. 그래서 나 이런 거 싫고 엄격하게 하는 게 싫고 그냥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유즈
스트릭트라고 하는 언격 모드를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34페이지에 가운데 그 고양이 그림 있는데 보시면 자바스크립트는 오류를 어느 정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편하게 코딩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격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는데, 큰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약간 막 저 변수 충돌 같은 것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문법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엄격하게 해놓으면 이제 실행할 때 기준이 안 맞는 거는 다 골라내버리는 거죠. 유즈 스트릭트. 그리고 뭐 밑에 고양이 그림 밑에 예제는 아닌데, 함수 특정 함수 블럭 안에서만 여기 이제 언격 모드를 쓰겠다 하면 함수 블럭 시작되는 부분에 유저 스트릭트라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 된다. 예제까지. 자, 그 다음에 기타 등등으로 235페이지에 보면 그 제목이 익명함수하고요, 이제 이름이 없는 함수죠. 그 다음에 선언적 함수, 이름이 있는 함수 차이가 뭐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임명함수 뭐 사용이라고 해서 제목부 밑에 보시면, 임명함수는 순차적인 코드 실행에서 코드가 해당 줄을 읽을 때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다면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코드가 실행되면서 임명함수라는 변수에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된다. 그래서 예제가 5-2-14 임명함수, 그리고 뭐 임명함수하고 선언적 함수 뭐 앞에 설명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let 임명함수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놓고요. 이 변수에다가 임명함수를 두 번 생성한다. 여기에다가 이제 let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값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거죠. 값 집어넣는 건 상관없죠. 변수명을 똥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 중복해서 선언하는 거는 let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변수에다가 값 집어넣는 거는 뭐 다른 것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첫 번째는 이제 함수, 임명함수 집어넣는데 로우 값이 1번째 임명함수다. 두 번째는 또 값지는데 두 번째 임명함수다 해놓고요. 요 임명함수를 실행을 한 거죠. 그래서 Alt L로 했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서 어떤 임명함수가 실행이 됐을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게 이제 변수 개념이니까, 그죠? 덮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함수는 1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2가 나와 있죠. 처음에는 요 함수가 들어가 있었는데 요 임명함수라는 변수에다가 두 번째 함수 임명함수를 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전에 거는 덮어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임명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더 헷갈린다, 그죠? 그냥 AAA 변수 이렇게 선언해 놓고 이제 요 AAA라는 변수에다가 임명함수를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AA 변수에 얘도 집어넣고 얘도 집어넣고 두 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집어넣은 요 함수가 실행된다 이 말이죠. AA를 실행하면. 그래서 얘를 이 호출한 부분, 얘도 AA. 그래서 호출하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그렇죠. 두 번째 임명함수가 실행됐습니다. AA 호출하면 두 번 이렇게 함수를 대입을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얘가 이제 덮어쓰게 돼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함수가 임명함수가 실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언적 함수 호출이라서 임명함수는 이렇게 이름이 없는 거고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한 참조 변수를 함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쓰죠. 이제 선언적 함수. 그러니까 얘도 지금 한글로 선언적 함수가 되어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쓸게요. 호출하는 부분을 이렇게 쓰고요. 선언적 함수 이렇게 또 AAA 또 AAA 이렇게 이제 이름을 줘서요. 함수를 호출하고서 실행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실행을 하면 뭐가 이제 두 번째 선언적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두 번째 거 얘가 이제 실행이 되죠. 함수를 두 번 선언을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밑에 거 두 번째 게 실행이 된다. 그래서 덮어쓰기 된다 보시면 되겠죠. 함수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데 또 한 번 더 덮어쓰기 선언을 해버리면 얘가 호출했을 때 얘가 이제 실행이 된다. 요 결과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선언적 함수.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두 번째는 2가 두 번째 게 이제 실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7페이지 부분에 5-2-16 요거는 이제 선언적 함수와 익명 함수 조합 둘 다 같이 이렇게 조합해서 쓰는 거 5-2-16 자, 요거는 제가 한글로 되어 있는 거는 한글로 되어 있는 거 함수라고 한글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AA라고 그냥 고칠게요. 이게 덜 헷갈립니다, 그죠? 자, 이거죠. 요거는 익명함수로 선언한 거고요. 그죠? AA에 이렇게 할당을 했죠. 이거 호출할 때, 익명함수 호출할 때 AA라는 이름을 호출하죠. 근데 여기 선언적 함수라고 해서 이름을 AA라고 줬어요. 그럼 얘도 어떻게 보면 덮어쓰기 되는 거죠. 요렇게 했을 때, 요 AAA 함수 호출했을 때, 요 선언적 함수가 호출이 되는지, 요 선언적 함수가 호출되는지, 익명함수가 호출되는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익명함수. 자, 여기서 이제 결과가 이걸 이제 덮어쓰기를 이제 하더라도 얘가 지금 보니까 다시 결과 보시면은 익명함수 얘가 없으면 소리가 납니다. 코드가 밑에 있어서 덮어쓰기 하더라도 얘가 이제 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언적 함수는 먼저 생성이 되고 이후에 순차적인 코드 진행을 시작하면서 입력 함수를 생성하게 된다. 그래서 코드 순서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 코드를 처리할 때 이름이 있는 함수를 먼저 처리해서 등록을 해놓고요. AAA 함수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 함수를 처리를 한답니다. 코드 순서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특성이죠. 그래서 코드가 입력 함수가 먼저 있고 선언적 함수가 밑에 있더라도 이거 덮어 쓰는 게 아니라 선언적 함수가 먼저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입력 함수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처리되는 순서가 늦다는 거죠. 입력 함수가. 코드는 위에 있지만. 그래서 실제 이제 AA 함수를 호출해 보면 입력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된다. 그런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밑에 273페이지 밑에 입력 함수는 우리가 코드를 읽을 때와 같은 순서로 함수가 선언이 되지만 선언적 함수는 우리가 코드를 읽는 순서와 다른 순서로 함수가 선언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함수를 같은 이름으로 덮어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뭐 함수 이름을 이렇게 덮어 쓰는 뭐 의도적으로 덮어 쓰는 일이 잘 없겠죠. 그래서 뭐 팀 작업할 때 함수 이름을 딱 정하고 그죠? 뭐 함수의 이름을 딱 명세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너는 어떤 함수 만들어라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그냥 알아서 만들어라 해서 이렇게 합치는 경우는 잘 없겠죠. 조금 일을 많이 해본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보통.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예제 자, 2-16까지 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 5-2-17에 블록이 다른 경우에 선언적 함수 사용이라고 해서요. 5-2-17 자, 얘도 그냥 AA로 바꿔서 볼게요. AA 한글로 하니까 더 이렇게 자,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선언적 함수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스크립트 태그 여기서 여기까지 요 스크립트 블럭이 다르죠. 여기서 이제 AA 함수 지금 이제 이렇게 정의해줬고, 그다음에 스크립트 함수 여기서 열고 닫고 또 AA 함수 이게 중복해서 이렇게 해주죠. 아까 위에 같이 이렇게 있으면 덮어쓰기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코드가 위에 있는 코드를 덮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한 번 더 AA 이제 호출하는 거예요. AA 함수를 호출했을 때 얘가 이제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Alt LO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자 여기서는 1번째 선언적 함수 호출이 됐고요. 여기서는 요 아래쪽에 요 스크립트 블록 밑에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선언적 함수가 이렇게 이제 블록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네요. 코드 블럭 이제 스크립트라는 태그로 블록을 구분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제인데 자 let 사용하는 건데요. 5-2-18 239페이지 예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그냥 봐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 중복으로 이렇게 만들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let 사용하는 건데, let은 우리가 이제 중복선 하는 거 막을 때 사용했잖아요, 변수선 할 때,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이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중복 선언을 못 하는데, 여기 이제 요거는 AA의 변수 선언 해주면서 펑션을 이렇게 대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AA라는 펑션을 또 요거는 이제 익명 함수고, 요거는 이제 선언적 함수에서 AA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AA 함수를 이제 이렇게 호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Alt L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떠버리네요. 그래서 이제 에러 뜨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39페이지 밑에 보시면 신텍스 에러 나오죠. 아이덴티파이어 해가지고요. 저게 지금 그 이미 선언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뜨는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요 아이덴티파이어 A 저는 이제 한글 이름을 영문으로 바꿨습니다. already been declared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이미 이제 지금 선언되어 있는 함수를 또 한 번 더 선언을 하려고 했다 해서 이렇게 뜹니다. 12번 라인 보죠. 그래서 less로 이렇게 함수를 선언을 했는데 또 요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요 less이 작동을 하는 거죠. 작동해서 중복해서 함수 선언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의 그 코드까지 실습하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